저 정리하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고 채권 일종이 살짝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바드럼입니다. 바드럼. 네, 회계일급은 이쪽 출제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저 이제 어음 가지고 할 건데, 우리 시험에 이제 어음의 그 사례가 5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뭔지 몰라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바드럼 사례는 얘 가지고 할게요. 얘. 여기 있는 사례.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저번에 한번 어음에 대해서 했는데, 어음이라는 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증서를 쓰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어음을 주는 사람이 채무자였을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갚겠다. 그죠? 그리고 어음을 받는 사람이 채권자였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볼게요. 자,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보시면. 자, 일단은 이 어음 가격은 1,000원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어음을 준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갑돌이라고 하고요. 이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음을 받은 사람은 민국입니다. 그럼 일단은 날짜 무시하고요.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예요? 채무자. 갑돌입니다. 어음을 준 사람이 채무자야. 그렇죠? 민국이는 채권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날짜가 2개가 있잖아요. 보니까 5월 15일 날 있고 8월 15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음은 일반적으로 만기 3개월짜리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월 15일 날 갑돌이가 어음을 준 거고요. 만기는 8월 15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갑돌이가 1,000원을 8월 15일 날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언제 약속했냐면 5월 15일 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바드러움의 추심이라는 거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추심이 뭐냐면 자, 8월 15일이 됐어요. 8월 15일이면 저는 갑돌이한테 1,000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 내가 이제 갑돌이한테 찾아가서 직접 1,000원을 받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도 아깝고. 저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법인이면 하루에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바쁜데 내가 직접 찾아가서 1,000원을 받는 건 너무 좀 오버스럽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제주도 살면 비행기 타고 가요?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겠죠.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은행에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아시죠? 그걸 우리가 추심한다라고, 은행은 심부름 받아서 우리가 그 어음대금을 받아주는 걸 추심한다 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추심이라는 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일상생활에서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혹시라도 돈을 빌리셨는데 이자랑 원금이랑 이자를 안 갚잖아요. 안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도 받으러 다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은행도 계속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권을 대신 받아다 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 기관에서 채권 추심업이라고 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대신 받아다 주고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은행한테 이 1,000원짜리 어음을 대신 좀 받아줘. 그러면 너한테 수수료 줄게 라고 제가 요청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은행에서 그럼 제주도를 가냐? 그건 아니에요. 은행끼리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이고 그 다음에 갑돌이하고 거래하는 은행이 국민은행이다 라고 하면 둘은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하는 신한은행에서 갑돌이가 거래하는 국민은행 통장에 인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시도해서 이 추심은 뭐냐면 얘가 정상적인 돈인 거예요. 갑돌이가 1,000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저는 1,000원 다 받을까요? 은행한테? 아니죠. 일단 수수료 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 수수료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셨죠?
해보면 그럼 제가 은행한테 1,000원을 넘겼죠. 어음을요. 그럼 받을 어음이 어떻게 돼야 돼? 제 입장에서는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은행한테 대신 심부름 시키려면 어음을 줘야죠. 상대방한테. 그럼 어음이 감소해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어음은 성격이 뭐예요?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여러분이 방금 감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얼마? 1,000원이라고 하죠. 당구상에는 어음은 1,000원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1,000원 대변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돈을 900원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이 차변에 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계정과목명이라는 건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에서 보통예금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게? 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100원은 수수료, 비용 나간 거죠. 회사에서 쓴 거예요, 100원은. 맞죠? 그럼 이렇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이라 불러요. 계정 과목이 어렵진 않으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본래 위치가 어딘가요? 차변이죠? 그리고 비용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비용,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에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어저께 실기할 때 500번대가 공장. 기억나시죠? 비용 쪽. 800번대가 본사 내지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쓰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그 다음에 900번대가 영업 외비용. 이렇게 쓰죠. 그쵸? 결론부터 말씀 얘는 800번대 써야 돼요. 왜냐? 이 수수료는 받을 어음과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잖아요. 맞죠?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는 게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았다 이 뜻이었잖아요. 상품하고 제품을 파는 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받을 어음 자체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돼서 쓴 판매비와 관리가 외워주셔야,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그냥 외우시면 나중에 까먹어요. 그래서 800번째 쓰는 거예요. 본사라서가 아니라 주된 영업 활동에서 쓴 거라서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할인할게요. 어음의 할인. 자, 어음의 할인이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어음 때 그 어음이 지금 1,000원 있잖아요. 제가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아셨죠? 사장님인데 지금 날짜는 언제냐면 뭐 예를 들어서 7월 15일이라고 할게요. 7월 15일. 그럼 7월 15일이면 저는 아직 갑돌이한테 돈 받기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았죠. 그쵸? 근데 지금 종업원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파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월급을 안 줘서 파업하고 있어요. 돈 내놔 파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15일날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한 달 뒤면 이 어음 대금을 1,000원을 받습니다. 한 달만 참으십시오.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이라고 하면 화이팅이 날라와요? 육두문자가 날라와요? 육두문자하고 신발이 날라오겠죠, 여러분들? 재미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어음을 은행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월급 줘야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 뭐냐면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요.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미리 땡기는 걸 우리가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자, 근데 우리가 회계 1급에서 시험에 뭐를 출제하냐면 어음의 할인을 매각거래로 보세요. 이렇게 처리를 해요. 문제에서 줘요. 매각거래로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매각이 뭐예요?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은행에게
어음을 만기 전에 판매한 것처럼 보세요.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드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만기 전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 날까요? 손해가 날까요? 손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계정 과목은 처분 소실이 떠요. 아시죠? 정말 조심하실 게 이 추심하고 할인의 뜻을 모르시면 계정 과목을 섞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드러움을 은행에 팔았으면 바드러움이 제 장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죠. 은행한테 팔았으면 바드러움은 준 거잖아요, 은행한테. 되시겠어요? 그럼 바드러움은 성격이 뭐였어요? 자산, 외우셔야 돼.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차변. 맞죠? 근데 팔았으니까 감소. 없어지잖아요.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되시겠어요? 대변이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장부에서 없애야 되는 장부는 1,000원짜리예요. 1,000원에 1,000원. 근데 얘랑 이 위쪽에 있는 추심이랑 아다리를 좀 맞추기 위해서 900원에 팔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면 만기 전에 팔았으니까 1,000원 다 못 받아요. 900원에 팔았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900원 이렇게 적히겠죠. 현금 900원 증가했으면 현금 900원 적으시면 되고, 또 1,000원짜리 어음을 900원에 판 거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해요. 맞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바드러움 처분 손실 이렇게 하면 좋죠. 바드러움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계정 과목 안 쓰고요. 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써요. 매출채권. 우리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을 합쳐서 그냥 매출채권으로 쓴다 이랬어요. 바드러움이라는 매출채권은 팔면서 손해봤다 그 뜻이에요. 비 오는데. 상황이 맞아서. 그러면 여러분 처분 손실은 성격이 뭘까요? 그렇죠? 손실이 하시면 손실한 계정은 없어. 비용이야 비용. 아시죠? 네,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블랙위치 어디에요? 차변. 그럼 비용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매출채권 처분시 비용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이야 이 두 가지를 잘 안 헷갈려요. 나중에 실제 실기하다 보면 추심할 때 매출채권 처분소시 쓰는 분들 꽤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추심할 때 얘를 여기다 갖다 놔요. 그건 여러분들이 추심하고 할인의 뜻을 안 외우셔서 그래요. 추심은 만기가 돼서 심부름 시키는 게 추심이고, 심부름 값이 수수료지. 맞죠? 이거 어음의 할인 매각 거래는 만기 전에 은행에게 어음을 판 거니까 판매하면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 중개한다. 되시겠어요? 이거 정말 유념해 주셔야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괜찮죠,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기 분개할 때는 문제를 다 읽으면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딱 문제를 읽고, 이거 추심이다. 그럼 수수료 비용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습관이 들이시려면 분개를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읽으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배서라는 말고 얘는 가장 중요해요. 지금 하는 바드러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배서, 이렇게 배서. 그럼 배서가 뭐냐면, 자, 일단 해석해보면, 배자가 여러분들 등배자 씁니다. 등배자. 한자 못 쓴다고 했죠? 여기 어음의 뒷면이 있어요, 뒷면. 등. 아시죠? 그리고 서자는 기록할 서자 씁니다. 서기관 이런 거. 그러면 어음 뒷면에 기록함이 뜻이잖아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해볼게요. 좋아서. 자, 7월 15일이에요. 지금 7월 15일. 자, 7월 15일인데 저는 갑돌이한테 받은 어음 1,000원이 있죠, 지금요. 맞죠? 근데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갑순이라는 또 다른 3의 인물을 만난 거예요. 여기 없는 갑순이. 됐어? 자, 근데 갑순이가 저를 붙잡고, 모가지를 붙잡고, 야, 너 저번에 나한테 돈 빌린 거 왜 안 갚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상황도 이해되셨어요? 그럼 제가 나 돈 없는데? 근데 갑순이한테 이런 제안한 거예요. 야, 갑순아가 지금 갑돌이한테 어음 1,000원 받은 거 있거든? 혹시 이걸로 좀 갚으면 안 될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갑순이가 좀 호탕하게 그래, 갚어, 그걸로 하자, 그걸로 퉁치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어음을 갑순이한테 준 거예요. 되셨어요? 줬는데 어떻게 그냥 줘버렸어. 그냥 이 상태로 줘버린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뒷면에다가 뭘 안 적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갑순이는 이제 갑순이 입장이 돼야지, 여러분들. 갑순이는 이제 8월 15일이 되면 누구의 은행을 찾아가요? 저쪽 갑돌이의 은행 찾아가 얘가 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서 예, 이걸 보여주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갑순이한테 어음을 넘길 때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넘겨줬죠? 맞죠? 그러면 갑돌이의 거래은행은 앞에 민국이에게 라고 돼 있거든요. 묻겠죠? 민국이에요? 갑순이 어떻게 하겠어요? 갑순이 민국이 아닌데요? 이거 발령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죠? 발령기. 생각 안 나요, 장수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못 받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아까 7월 15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되어 있는 어음 있죠? 그걸 제가 갑순이한테 넘겨줄 때 어음 뒷면에다가 민국이가 갑순이에게 이 어음에 대한 권한을 넘겨줘.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갑순이는 8월 15일 날 찾아가면 어음 뒷면을 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는. 맞죠? 뒷면을 보라고 하면 예, 이제는 갑순이한테 넘겨줬다라고 이제 갑순이인 걸 물어보겠죠. 갑돌이인 걸 물어보면서. 그죠? 그럼 그걸 확인하고 갑순이가 맞네요 라고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7월 15일자 물어봐요. 뭐냐면 제가 갑순이한테 넘겨줬죠. 그리고 나서 갑순이의 빚을 갚았잖아요. 맞죠? 근데 주의할 게 뭐냐? 제 입장에서는 빚은 갑순이의 빚을 갚은 거예요. 그쵸? 근데 어음을 넘겨줬죠. 그 어음은 제가 누구한테 받으러 넘겨준 거예요? 좀 덕동이한테 받으러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를 잘못 걸어야 돼요. 왜냐면 빚 채무죠. 채무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가 좀 한번 했어요. 채권 채무 거래처 우리 실기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되거든요. 입력 안 하면 점수가 없어요. 점수 감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빚이 사라질 때는 갑순이에 대한 빚이 사라진 거고, 어음을 넘기는 건 제가 갑돌이한테 받을 어음을 넘겨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서에서 시험에 대서가 나오면 항상 거래처를 달리 걸어야 된다는 꼭 무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아셨죠? 근데 이건 잘들 하세요, 대부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대서는 거의 완벽합니다. 진짜로. 이거 보실게요. 자, 그러면 받으러움을 제가 갑순이한테 넘겼죠. 받으러움이 어떻게 돼야 증가감소? 감소 넘겼으니까 제 장부에서 받으러움 없어져야지. 그럼 받으러움은 성격이 뭐죠? 자산? 몰래 위치 어디? 차변? 네, 넘겼으니까 무슨 대변? 감소니까 대변. 대변에 참.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아까 했던 부채 있잖아요. 그 부채가 제가 갑순이한테 외상매입금이 있다라고 했죠. 외상매입금. 우리 주로 시험 외상매입금 내거든요. 그럼 외상매입금은 성격이 뭐죠? 부채죠. 외상으로 샀으면 갚아야 될 의무니까. 부채니까 본래 위치 어디? 대변. 근데 제가 넘겼다라는 건 갚은 거잖아요. 부채를 갚으면 감소하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대변. 근데 갚았으니까 감소해서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요 받으러움도 채권이고 외상매입금도 채무란 말이에요. 나중에 채권 채무 거래처 입력하는 거 할 거 내일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구도할게, 구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하고 회계하고 괴리감이 좀 심한 게 뭐냐면 이 구도예요. 이거 이제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해보자.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부도라는 건, 네, 뭐죠? 일반적으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도 있잖아요. 맞죠? 내가 돈 빌려준데, 다 부도가 났어. 맞죠? 또는 내가 주식 산 데가 부도가 났어요. 맞죠? 부도가 나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뭐죠? 쿠폰 같은 거, 공짜로 20% 할인해준 거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난다.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뭐지? 뭐 20% 깎아준다라고 해가지고, 상장되어, 펀드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일단 할게요. 뭐, 쿠폰 가지고 뭐 결제하면 20%, 한우 같은 거 사면 20% 깎아주고 그런 거 있어. 제휴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까먹었다. 아무튼, 가지고 부도가 났대요. 아시죠? 거래처가 부도가 났대요. 또 어디가 이제 부도가 나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멱살을 잡죠. 그렇죠? 멱살을 잡죠. 거기 담당자 이미 도망가 있고. 맞죠? 일단은 항상 담당자가 문제인데 남아있는 건 항상 아랫분들이 남아있죠. 잡고 내 돈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맞죠? 그리고 그분 많이 머리 뜯겨져 있고. 그렇죠? 여기 멍들어 있고. 그게 부도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난 다시 돌아와서 미안하다 해가지고 지하 절갑방에 있는, 맞죠? 그거는 일상생활의 부도예요. 회계에서는 부도가 좀 다른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도자가 인도할 때 도자예요. 나라 이름 아니에요. 인도하다 할 도자, 인도 넘기다. 아시죠? 들으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이거, 아까 우리가 어음의 추심에서는 얘가 1,000원을 넣어놨잖아요. 갑돌이가요. 그죠? 근데 얘가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으면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얘가 지급을 거절했던데? 라고 알려줘요. 즉, 어음대금을 인도를 못 받은 거죠, 은행은. 내가 심부름 시킨 은행이. 맞죠?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야, 부도 났어라고 해요. 맞죠? 아니, 다른 거예요. 지급을 거절당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어음의 부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부도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아셨죠? 그래서 빨리 개념을 바꾸실게. 부도는 나중에 세법에서도 계속 나와요. 아셨죠?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 친구 말 들어줘야지. 친구가 부도 망했대. 야, 부도란 말이야. 지급을 거절하겠단 말이야. 두들 받겠지, 친구한테. 여러분들 잘난 척 해가지고.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이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그러면 이 어음은 이제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어음은 아니에요. 받을 어음이라는 건 받을 수 있는 어음이라고 생각해서 받을 어음이라고 적는 거거든요. 그럼 이용자들한테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에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맞죠? 그럼 그 말은 받을 어음을 까야 돼요. 정상적인 어음 아니에요니까 까야죠. 이해되세요? 그럼 받을 어음은 자산이니까 차변, 까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돌려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인 채권으로 바뀐 거죠. 정상적인 채권에서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못 받는 건 아닌데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지. 하지만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가서 때리면 되죠, 여러분들. 민반 반, 진반 반. 되셔요? 그래서 또 다른 채권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채권,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권을 잡아 빼서 비정상적인 채권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계에서는요. 알죠? 이때 쓰는 개정과 외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해요. 부도어음. 제발 부도, 그 부도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급을 거절당했다, 어음, 그 뜻이에요. 제발.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개정과 없어요. 여기서 수표는 선일자 수표 얘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 어음 발행할 수 없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선일자 수표라는 거 발행한다면서 뭔지 몰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부도엄과 선일자 수표를 줄인 거예요.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건 얘도 채권이에요. 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채권 중 하나예요. 아시죠? 채권을 증가시켜야죠. 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채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잖아요. 걔를 증가시키니까 그걸 차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채권이니까 거래채권 하셔야 되나요? 채권으로 인식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화살표한 거는 바드러움이라는 정상적인 채권 빼내서 비정상적인 채권으로 돌렸다 그 뜻이에요. 굳이 해석을 하자. 되시겠어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꼭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몰아서 할까요? 배정법 미치는 거 몰아서 할게요. 몰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배선은 잘 생기시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선납세금이라는 거 할게요. 여기도 여러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많이 틀리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선납세금. 자, 일단 여러분들 왜 선납세금이 자산이냐면 여러분 세금을 먼저 납부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낼 세금이 1억이래요. 근데 내가 3천만 원 먼저 낸 거예요, 세금을. 그러면 그 낸 세금만큼 나중에 그 세금이 줄잖아요. 맞죠?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내 그거만큼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먼저 낸 것만큼 나중에 갑질할 수 있잖아요. 3천만 원만큼 안 내도 되잖아, 이렇게. 이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게 자산이다라는 거 외워주시고, 알았죠?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좀 볼게요. 이거 일단은 무시하세요. 원천징수 이런 거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용어 정리 다 할 거예요. 곧 해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벌어들인 놈이네요, 아니면 주는 놈이네요? 그죠? 벌어들인 사람이 내는 게 우리가 세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법인이에요. 법인. 우리 항상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의점 사장님 생각하시면 여기 또 이해 안 되는 파트예요. 자, 법인이요. 은행에 저금하고 은행한테 이자를 100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자는 갑법인. 맞죠? 그리고 지급하는 자는 은행이죠.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벌어들인 걸 세금 다 내나요? 아니죠, 그죠? 일정 퍼센트라는 걸 곱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퍼센트, 세금을 걷기 위한 율을 세율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율이 10%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갑이 100원의 이자를 벌었죠. 벌었으니까 거기에 10%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이게 정상이죠. 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은행한테 이자 받는 거. 물론 그 이자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200 몇 원씩 지켜서 그렇지.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빨간색 숫자 뜨지 않나요? 대부분 다 지출인데 보면은 뭐 이자 되는데 저 200, 61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지 않나? 혹시라도 그 몇백만 원 찍히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친하게 지내게. 잔악배. 자본이 나온 괴물. 이자가 몇백만 원씩 끼시는 분들 친하게 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세금을 내래요. 그러면 세금이 거칠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일하시고 세금 내라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여기서 네가는 국가입니다. 저 쓰레기 만들지 마시고. 저도 세금 뜯기거든요, 당연히. 눈물이 앞을 가려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100% 거는다는 보장이 좀 없어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건 더 싫어요, 세무서가. 왜 싫냐? 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에 이렇게 예금 통장 있는 사람 몇 천만 명 될 거란 말이에요.
몇 천만 명. 그죠? 근데 세무서에 있는 세무공무원, 걷어들이는 사람이 세무공무원이거든요. 세무공무원은 아무리 추산 많이 해도 우리나라에 몇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맞죠? 몇만 명밖에 안 돼, 전국에. 그죠? 아무리 많아도 몇십만, 몇만 되겠지. 맞죠? 그러면 몇 천만을 몇만이 상대해야 돼요. 죽어요. 과로로 쓰러져, 과로. 맞죠? 과로 쓰러지겠죠, 여러분. 세무공무원 생각해봐. 맞죠? 여러분들 혼자서 거의 한 800명 상대해야 돼요. 눈물이 앞을 가는 게 진짜로. 맞죠? 특히 대두시면. 네.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100% 세금을 걷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세금을 100% 걷는다고 하더라도 세무공은 너무 힘들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속된 말로 이제 얘를 조지는 거죠, 은행을요. 그래서 은행을 어떻게 조지냐라고 하면 은행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갑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너무 힘드니까 갑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내지 말고 그냥 은행이 100원을 다 안 주죠. 주지 말고 갑이 내야 될 세금 10원은 떼고 나머지 90원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실 때 다 못 받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맞죠? 회사가 떼고 주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10원은 떼고 90원만 주죠. 이렇게. 되셨어요? 은행 입장에서 10원은 들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 보이세요? 원천징수?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뭐냐면, 너무 안에 있나? 원천징수가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있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이 있는 자가 내야 될 세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 내시는 게 아니라 사대보험도 같이 내시잖아요. 사대보험료 등을 소득 지급할 때 징수하는 걸 우리가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하는 거예요. 맞죠? 소득자는 원천징수 당하는 거고요. 속된 말. 되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압도적으로. 거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날짜가 1월 13일이죠. 그럼 1월 13일 날 은행은 90원 주고 10원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아시죠? 1월 13일 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안 내요. 아시죠? 그리고 이걸 언제 내냐면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고 한 거는 은행이죠.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게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네. 그러면 은행은 1월 13일 날 원천징수 하고요. 다음 달 10일은 2월 10일 날 내, 실제로. 이렇게. 그렇죠? 빡친 거 아닌데, 그거 좋아가지고. 2월 10일. 빡치려고 하는데. 2월 10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우리 시험에는 은행도 내고 갑도 내요. 아셨죠? 둘 다 내니까 잘 그 입장을 판단하셔야 돼요. 자, 보시죠. 이제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1월 13일 날. 갑은 1월 13일밖에 회계 처리가 없어요. 얘는 이때 뜯기고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은행은 1월 13일 날 뜯고 2월 10일 날 내고. 맞죠? 그래서 은행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험에. 해보자. 자, 일단 갑 입장에서는요. 이자를 실제 90원 받았죠. 맞죠? 그럼 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죠. 그럼 이자 수익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갑 입장에서는? 증가한 거죠. 자, 이자 수익은 본래 이자 수익은 성격이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이면 본래 위치 어디? 대변이에요, 대변. 대변이죠?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이잖아요. 얼마 적을까요? 대반적. 시간 안 적습니다. 여러분 똥자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회계가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사장님이 아니에요. 편의점 사장님 본 게 아니에요. 편의점 사장님은 자기 돈으로 예금해서 90원 실제 받았으니까 90원 적으면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지 돈만 가지고 예금해요. 투자자한테 받은 거 가지고 운영해요. 그럼 투자자들한테 실제 난 이자를 원래 100원 받았을 놈이었거든요. 그럼 투자자 그딴 걸 해야 되는데 하지 마요. 왜 그딴 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고 주인들한테 알려줘. 주주는 주인이란 말이야. 주인한테 보고해야 돼. 주인한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돼. 나는 원래 100원 받은 사람이었거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자 수익에 100원이 아니라 총 받았을 금액 총액을 집어넣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걸 힘들어하신다. 90원 적거든요. 이거 100원 적어야 돼요. 하지만 받아들여줘. 주인이니까 주인님한테 보고해야 돼. 주인님 저 100원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0원은 세금 내가지고 90원만 받았어요. 알려줘야 다. 아셨죠? 주인님 할 테고 그러니까 10원을 뜯겼다라는 정보를 보고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이자 수익 90원만 적으면 세금 10원 뜯는 게 안 나와요. 맞죠? 세금 10원 냈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이용자들한테. 맞죠? 이게 편의점 사장님은 보고 안 해도 되지만 아셨죠? 우리 법인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첫째 날 할 때 우리 법인으로 가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인님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거 맞죠? 이 생각이 드셔야 분계가 이제 그나마 조금만 이해가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실제로 90원만 냈죠. 90원 받았죠, 현금. 맞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이 증가할 거란 말이죠. 90원. 맞죠? 그럼 나머지 10원만큼은 나머지 10원만큼은 세금 낸 거죠. 자, 주의하셔야 돼. 뭐냐면 회계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게 형식이고 제가 실질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거 왜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세금을 낸 건 은행이거든요. 눈에 보이기에는 은행이 세금 낸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은행은 누구 걸 뜯어서 냈어요. 그렇죠. 갑 걸 뜯어서 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갑이 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회사로부터 월급 받으면 뜯기죠? 회사가 대신 내주죠? 회사가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거예요, 세금은. 맞죠? 그래서 세금을 낸 건 갑이에요. 얘는 대리에서만 낸 거예요. 지급자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개정법 진짜 많이 틀려요. 아셨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 한 거죠. 맞죠? 경제적 부담 했는데 2월 10일까지 내야 되고 1월 13일날 뜯긴 거죠. 맞죠? 그래서 먼저 납부한 세금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금 낸 거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면 안 되나? 세금이라고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우린 시험이잖아요. 시험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반드시. 이 10원, 원천 징수된 10원은 자산 처리하세요라고 반드시 줘요. 안 줄 적이 절대 없습니다. 아시죠? 그때는 선납세금 처리하는 거예요.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차변. 그리고 먼저 낸 세금 맞으니까 증가죠. 그대로 참여야 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90원 정도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아셨죠? 우리 좀 속된 말이 보면 주인님께 보고해야 된다. 편의점 사장님 아니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은행해 보겠습니다. 은행. 자, 지금 하는 분계는 전부 다 1월 13일자 분계입니다, 여러분들. 2월 10일자 아니에요. 지워버렸네. 1월 13일자고 요거 2월 10일 날 한다고 했죠. 지금은 어떤 분계하는 거냐면 1월 13일자 분계합니다, 여러분들. 2월 10일자 아직 나오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보면 또 마찬가지죠. 그럼 은행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갑법이나 해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고해야 되니까 나는 원래 비용이 총 100원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맞죠? 그럼 이자 비용은 성격이 뭐예요? 비용이죠.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그리고 비용이 발생한 거죠. 맞죠? 그리고 증가 발생했던 말. 맞죠? 근데 발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 비용 할 때 좀 접근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증가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비용 차변, 증가 차변인데 전체 비용은 100원이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되셔요? 나는 원래 총 100원 줄 사람이었어요 라는 걸 주주들한테 알려줘요. 아셨죠? 실제 이렇게 적어요, 그게. 근데 마찬가지지만 이제 은행은 실제 10원 줬죠, 10원. 죄송해요, 10원 줬대. 90원 줬죠. 맞죠? 여기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90원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10원은 뭐냐? 이거죠. 제 3자인 갑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제3자가 내야 될 세금, 2월 10일까지 내야 될 세금을 1월 13일날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받은 금액이다라고 해서 예수금이라고, 예수금. 예수금. 우리 만질게요, 여러분. 이건 좀 많은 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예수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나 천주교 다니시는 분 예수님이 받는 금액 아니에요, 여러분? 잘할게. 그렇죠? 자, 미리, 죄송해요. 미리 받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금 많이 써요. 그럼 예수금은 성격이 뭐냐면 부채예요. 왜냐면 1월 13일에 미리 받았죠. 2월 10일까지 내야 될 거. 이거 은행이 먹는 게 아니라 2월 10일까지 갖다 내는 의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의무니까 부채는 예수금. 그러니까 내주실 때 주의해주세요. 꼭 정강으로 성격. 자, 예수금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해요. 왜 증가하냐면 부채가 느는 거지. 맞죠?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되셨죠? 그리고 왜 유동부채다라고 하면 나중에 미리 할게요. 왜냐면 당연히 1년 이내에 갖다 내야 돼, 세금은 당연히. 유동부채인데. 되셨죠? 그러면 예수금은 언제 감소할까요? 요달 내면. 2월 10일 날 되면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실 게 뭐냐면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건 지급자가 갖다 내는 거지만 본질은 경제적인 부담은 소득자가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만 더 할게요. 자, 이것도 내긴 하는데 출제 가능성은 1번의 선납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선납세금이 이제 원천인수요. 자, 중간예납도 가끔 내긴 하니까 할게.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뺄게하고 세법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요, 내가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해당 올해 연도에 벌어들인 세금을 내년도에 내거든요. 원칙이. 아시죠? 그래서 일단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시는 세금이 소득세다, 개인이. 그럼 내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내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법인이 나오니까, 네, 법인세인데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법인의 세금은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거 있죠? 요거에 대한 세금 내는 거잖아요. 언제 내냐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요. 버리셔도 지금 안 나와. 법인세는 세금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나오니까 날짜 기억하지 마세요. 날짜 시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래서 회사가 계산해 봤더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 100원으로 계산이 되더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중간 예납이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세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찍 내려고 해요? 딱 정해진 기간에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맞추려고 하지 잘 먼저 내려고 안 해요. 그죠? 그 말은 세금이 3월 달에 다 거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3월 달에 다 거치면 하반기에 운영할 때 세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금을 먼저 걷는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 법인의 세금 있죠? 원래 이게 1년치 세금 걷는 거잖아요. 1년의 중간, 반기죠? 1년의 중간 반기잖아요. 반기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반기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거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도 중간예납이라고 해요. 시험에 중간예납이 이런 되거든요. 실기할 때 문구로 나와서 그래요. 중간예납이 뭔지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반기의 세금을 하반기에 먼저 내는 거예요. 상반기에 벌어들인 세금 하반기에 내게 돼 있어요. 일부를. 아셨죠? 그래서 중간예납은 상반기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거, 하반기 때 미리 납부하는 걸 중간예납이라고 해요. 보시면 자, 그래서 회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세가 30원이 계상이 되더래요.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거 안 적혔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벌어들인 걸 법인은 2달 뒤에 됩니다. 8월 달까지. 버리셔도 돼요. 지금 안 나와요. 날짜 줘요. 아셨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3월 달에 내야 될 건데 8월 달에 먼저 낸 거죠. 맞죠? 그럼 이것도 세금 하면 돼, 비용.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자산 처리하세요. 아시죠? 그 말은 선납세금 처리하세요. 그 뜻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에요. 맞죠? 그리고 증가죠. 왜 증가냐면 선납세금이 먼저 납부한 세금인데 먼저 납부한 거니까. 맞죠? 뜻이 일치하면 증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면 대면에 현금 30원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자, 얘도 시험에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것을 좀 더 내는 편이에요. 중간예납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결산이 12월 30일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12월 31일 날 법인세가 총 100원이 발생했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비용을 차변해 줬습니다. 비용을 차변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 등이라고 해요. 이게 뭔지 설명할게요. 왜 법인세 등이라고 하냐면 법인세라는 세금 낼 때 다른 세금도 같이 내거든요. 그게 뭔지는 설명 안 할게요. 아시죠? 그래서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 딸려지는 세금도 같이 내기 때문에 등이라고 해요. 아시죠? 100원. 근데 여러분들이 100원은 3월달에 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분명히.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은 수익 따라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비용이 올해 연도에 발생한 거죠. 왜냐면 올해 연도에 벌었으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지. 맞죠? 그래서 올해 연도에 비용을 잡으라는 거예요. 낼 때 비용 자체가. 그렇죠? 이런 게 맞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100원이 총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죠? 근데 난 이미 얼마 냈어요? 먼저 낸 게 30원 차변에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줘요. 대변으로 선납세금을 정리해줍니다. 먼저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되셨어요? 오케이? 정리하는 거 이거 말해. 그러면 70원만큼만 내가 올해 연도가 입장에서 70원만큼만 내년도에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의무니까 개정 과목의 성격은 뭘까요? 의무니까. 부채나 부채. 맞죠? 이렇게 세금을 안 냈을 때 부채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불러요. 소리 다. 영어 단어보다 많이 안 나와. 영어 단어는 한 3천 몇 개 외워야 되잖아요. 여기는 100개만 외우면 돼. 100개. 그래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이고요. 지급 안 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아시죠? 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부채로 처리하는 건 미지급 세금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어서 끊을게요. 자, 밑줄 치고 숙제 내고 마치죠.
자, 몇 페이지 가져오시냐면 7페이지네요, 여러분들. 7페이지. 그거 안 했죠. 죄송합니다. 그거 안 했구나. 아이고. 1페이지, 1페이지. 아니, 깜빡했어요. 1페이지. 산남색은 안 했죠, 남색이. 자, 1페이지. 자, 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16번 산납세금이라고 있죠? 그죠? 자, 거기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에 밑주시고,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에 밑주시고, 1페이지 16번.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에 밑주시고요. 그 다음 밑줄 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밑줄.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건 지급자예요, 소득자예요? 지급자로 수익은 소득자가 있는 거예요. 맞죠? 소득자가 경제적 부담을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맞죠? 조심하셔야 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 자, 4페이지의 맨 위에 10번 예수금 있죠? 동그라미 10번. 예수금 보이세요? 예수금? 자, 동그라미 10번. 자, 거기는 어디에 비추시냐면, 네, 거기 두 줄 밑줄, 다 밑줄이네, 얘는.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주로 세무서가 되겠죠? 금액을 기업이 종업원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좀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24번 수수료 비용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일단, 24번 수수료 비용은요, 거기 밑줄요, 어음의 추심 수수료 밑줄. 우리가 배웠던 건 추심 수수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수수료예요. 아시죠? 자, 마지막 8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자, 8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 매출채권 처분손실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9번 매출채권 처분손실 다 밑줄 좀 쳐주실게요. 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어음을 할인, 매각 거래하는 경우 지급하는 할인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정과목 맞죠? 그 다음 13번 법인세 등. 자, 법인세 등은요, 거기 어딨냐? 법인세 등은 끝에 부과돼 거기 있죠. 부과되는 법인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밑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10% 더 내거든요. 아셨죠? 그걸 합쳐서 법인세 등이라고 해요. 자, 이제는 숙제 좀 낼게요, 여러분들. 요거 유인물 좀 많아요. 나눠주시고. 커요? 자, 여러분들 1페이지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기본적인 이제 분계들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에서 시험에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자, 어디냐면 1페이지에 왼쪽 보시면 네모 1번 당자수표라는 거 있죠? 거기에 있는 거는 다 해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네모 2번. 네모 2번의 당좌 차월 있죠. 그것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페이지에 네모 3번 단기 대여금 2개 있죠. 2개 끊는 거. 그것도 다 해주셔야 돼요. 다 해주시고. 나중에 해설 같은 거 제가 그 해설 답안지도 올려놓긴 할 거예요. 근데 해설을 나중에 들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1페이지에 네모 5번의 매출 채권이 있죠, 여러분들. 네모 5번의 매출 채권이 있고요. 그거 2페이지 넘겨보시면 네, 맨 위까지 있어요. 그게 네모 5번 매출 채권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2페이지에 네모 7번. 자, 2페이지에 네모 7번 기타의 당좌자산 있죠? 자, 걔는 네, 여러분들 전부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모 7번 기타의 당좌자산. 너무 많아요? 응? 네모 5번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모 6번 빼고 다 내요. 재밌게 얘기할 걸. 응? 네, 그래서 네모 6번 빼고 다 1페이지, 2페이지 합쳐서 4번? 4번도 빼고. 죄송합니다. 4번, 6번 빼고 전부 다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내일 7시에 뵙도록 할게요. 마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QR코드 찍고 가주세요. 네.